해방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제 밤부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꼭 데이트하러 나갈 때처럼 상당히 들떴어요. 오늘 아침 여기 일찍 왔습니다. 한 9시 반쯤 보니까 이 앞에서 선배들이 학과별로 나눠가지고 아주 반영대회를 하는 것을 보고 함성을 기르는 걸 보고 저도 좋은 길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힘이 납니다. 저는 1945년생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강사로 초대가 될 것 같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난 게 아니고 이후에 났습니다. 가끔 저를 7.18하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사실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해방되고 나야 되겠다고 버티다가 해방된 직후에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자리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CNN을 보니까 지금 북아프리카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이집트에 이어서 그 기름이 많이 나오는 우리나라가 지금 동아건설이 개수로 공사를 하고 있는 리비아에서 한 며칠 전부터 시위가 일어나서 제2의 도시 벵가지에서는 이 시민들이 탱크를 탈취해가지고 군대를 공격을 하고 해서 사실은 벵가지가 이 시민의 편에 넘어갔습니다. 그 앞장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또래 20대 또는 10대 후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가다피 물러나라. 가다피는 42년째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어제까지 한 2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헬리콥터로 기총수사도 하고 그냥 기관총으로 집중 사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다가 갑자기 딱 보니까 같은 20대인데 한쪽에서는 목숨을 바쳐서 독재 타도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1992년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92년, 93년생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게 된 이 지구에서 20대의 사는 모습이 참 여러 가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그냥 참고로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듣고 그 중에 한두 마디 이어가시면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세대는 주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세대는 주권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 세대는 어떻게 살지는 다 여러분들이 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저 세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세대는 어떤 세대냐? 배고픔을 아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동시에 풍요로움을 알기 시작한 첫 세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는 배고픔밖에 몰랐습니다. 풍요롭게 되려고 하니까 막 연세가 드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냐? 배고픔을 모르는 세대죠. 여러분들 부모님은 아마 제가 짐작컨대 50대가 많으실 겁니다. 50대를 흔히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요. 1954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62년까지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의 부모 세대는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3부 수업까지 했어요. 콩나물 교실을 합니다. 한 반이 70명, 80명 됐어요. 또 대학교에 들어갈 때는 경쟁이 치열했어요. 아마 그 세대의 자녀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 세대마다 특징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근사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성세대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기성세대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제가 해방동이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나이테를 같이 하면서 커왔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의 현재 위치는 뭐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참고로 삼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라는 유명한 영국의 극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생을 연극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7가지의 역할을 하다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7가지는 뭐냐? 맨 처음에는 철부지, 젖먹이, 두 번째는 학생, 그 다음에는 연인, 군인, 그 다음에는 심판관, 남을 심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다시 노인이 되고 죽을 때는 다시 아기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학생, 연인, 그리고 군대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종대학에서 앞으로 4년 동안 공부를 하는 기간 중에 남자분들은 군대를 가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대는 대충 그 역할을 나눈다면 학생, 유권자, 군인, 그리고 결혼을 한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가 되겠죠. 여러분들의 20대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백지 상태로 열려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백지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지금 붓을 들고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무슨 그림을 그리라고 강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백지에, 지금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그 백지에 무슨 그림을 그리실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실력과 여러분들의 신념과 여러분들의 이상이 다 만들어내는 작품일 것인데, 아무쪼록 우리 세대보다 또 여러분들 부모 세대보다 더 멋진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세종대학은 아주 위대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위대한 이름. 우리 민족사에서 위대한 인물 10명을 뽑으라면 반드시 들어가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세종대왕 이순신, 저는 거기에다가 덧붙인다면 김유신, 문무왕, 김춘추, 왕건, 김방경, 이순신, 최근에 이승만, 박정희, 김구 이런 분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말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글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인의 정신을 만든 분이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언어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자와 한글을 같이 쓰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풍부해지니까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거기서 많은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종대왕이 다시 이 땅에 태어난다면 한탄을 할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한탄을 할 겁니다. 왜냐? 내가 한글을 만든 것은 한자를 쓰지 말라고 만든 게 아닌데 한글을 너무 쉽게 만들어 놓으니까 한글만 배우고 한자를 잊어버렸다. 아마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까지 후회할지 모릅니다. 후회할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교 4년 동안 다닐 동안에 한자를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한자를 1800자만 배우세요. 그러면은 언어 생활에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1800자 배우는 데는 옛날 서당 다닐 때는 6개월이만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3개월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는 영어 실력으로 절대 결정되지 않을 겁니다. 한자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 따라서 한자와 한글을 써가지고 한국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여러분들은 국어 실력으로 결정이 됩니다. 국어 실력으로. 저 말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어 실력으로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한국어는 어떤 게 한국어냐, 구조적으로. 사전을 딱 찾아보면 70%의 한국어는 한자로 써야 됩니다. 30%는 한글로 써야 돼요. 대학, 세종, 민주주의, 자본주의, 출판, 기준, 법률, 헌법, 이거 전부 다 한자.
좋다, 나쁘다, 눈, 비, 몸, 이건 한글입니다. 따라서 한국어는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돼요. 그런데 한자를 폐기함으로써 어떻게 됐느냐? 한국어가 암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또 여러분들이 읽는 글 대부분이 암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계속되면은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정확한 의사표시가 되지 않고 그러면은 고급 문화, 고급 학술, 예술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일 요거 하나만 기억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한자를 마음대로 읽고 쓸 수 있도록 그렇다고 몇만 자를 배워가는 게 아닙니다. 1800자만 배워가지고 한국어를 제대로 읽고 쓰게 하라. 그래서 1970년대 이전에 한자 한글 혼용으로 나온 책을 외국어처럼 보지 말고 마음대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 능력이 개화된다. 말이 정신을 만들어냅니다. 정신이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로서 역사를 만드는 건데 이 말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인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뭘 배우느냐?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어떤 인간이 되느냐? 기능인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교양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양인. 교양을 가르치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만든 것이 인문학이라고 그러죠. 인문학은 흔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세 과목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문학, 역사, 철학, 인문학을 이 세 개 학문으로 요약을 합니다. 문학은 뭐냐? 문학은 인간에 대한 탐구입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이 뭐냐 하는 것을 탐구하는 것이 문학입니다. 철학은 뭐냐? 이 세상의 원리, 자연계까지 포함해서 자연, 인간, 이 세상의 원리는 뭐냐 하는 것을 탐구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역사는 뭐냐? 민족과 국가가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민족, 국가 이 사물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파악해주는 것은 대학교 때 1학년, 2학년 때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의 교양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평생 동안 이 교양의 토양 위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향기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인문학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교육 사정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학책을 읽을 시간도 아마 없었고 역사책, 철학책 읽을 시간이 없었을 텐데 이제 대학교에 들어왔으니까 마음껏 독서를 하십시오. 그런데 이 독서는 한자를 모르면은 제대로 독서